앞둔 연세사랑병원과 2대 서울병원, 21세기 병원 등의 보특법 적용과 대리 유용 수술은 중대 범죄 행위이다. 수술하다가 사망할 것이 상해치사 등 살인죄로 처벌받는 2차 시민사회 공익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3차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3차 공익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리로 인하여 절대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조장되고 있다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유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수행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들을 검찰의 즉각 고발을 촉구하는 3차 공익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기자회견은 어느 특정 병원 등의 명예훼손이나 망신주기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등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3차 공익기자회견임을 재차 공지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이보영입니다. 우리 모두 3초간 와 라는 함성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기자님들께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슴 높이로 알려주시고 이거 팽팽하고 좀 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피켓을, 손 피켓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고요.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국민 의대 중에서 순국선열 및 후구경련과 의료사고로 사망하신 희생자를 위한 묵념, 그리고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은학 의장님으로부터의 연은 인사말씀,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께서 대한의사협회에 문의하는 질의서 낭독, 그리고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마치고 대한의사협회 민원실에 질의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 순서 중 순국선열 및 후구경련과 의료사고로 사망하신 영령을 위하여 다같이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님으로부터 여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3초만에 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광고를 들여다니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 송은학입니다. 아까 이보영 정동 의장님께서 말씀 것처럼 오늘은 세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첫 번째는 9월 4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그리고 9월 10일 2차 기자회견 역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이른바 의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1,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손방망이 처벌이야말로 개인병원, 전문병원을 넘어서 대학병원까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만연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걱정, 생명에 대한 우려가 매우 드높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들의 면허도 취소하고 의료기관의 등록도 취소해주고, 또한 그 법조의 의료법인 등의 대표자,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이러한 의사들의 면허를 일정 기간 자격정지시켜서 두 번 다시 재등록하거나 또는 재교부하지 않도록 이러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의협은 지난해에도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자정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겠다 하면서 내부에 징계도 소집해서 징계도 하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에 고발도 하겠다, 이러한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번 재판에 세부진 이런 연쇄 가랑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징계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술 덮어서 대한의협의 법제위원장이 나서서 뭔가 이것은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행위일 수도 있다 하고, 이른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른바 자기들을 보호하기에 적극했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언론 보도에 접하고 무엇이 의협의 공식 입장인지, 법제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공식 입장인지 이런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낭독할 질의서에 소상하게 적혀 있으므로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간호사 등이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전문가의 의사의 주장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봤잖아 내가. 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 대표께서 우리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질의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근철 국민대표 상임대표께 격려의 함성 2초만 부탁드립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요청합니다. 질의서 하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 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의 고발 관련 등 2개 관련 질의입니다. 하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 2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하나,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의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환부를 벌려 보정하는 행위. 하나,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석생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의 의료용 대리를 이용하여 환부의 구멍을 뚫고 의료 피를 박을 위치에 피를 미리 꽂아놓고 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피를 박는 행위.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사가 의료용 대리를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 하나,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의 환부를 봉합할 행위. 상기에 기재된 행위가 자격 있는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인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도 행할 수 있는 단순 보조 행위인지에 대한 협회의 명확한 의견을 2024년 10월 8일까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면허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고발 관련하여 공개 질의합니다. 본 단체는 기협회가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일부 회원의 불법적인 대리수술, 불법 마약 처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다고 자부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모든 의사에 대하여 진료되는 수사와는 별도로 고발하고 윤리체소 등 자체 징계를 선제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공부하는 것을 각종 보도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기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려졌으며 경찰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인,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 기소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동 Y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에 대하여 기협회가 편파적으로 그 어떠한 고발 및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Y병원 병원장 고모 원장은 금년 국정감사 관련 국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상속권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특정 병원장이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심평원에 12억 이상을 청구하였으며 이는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로 의료계에서도 명백히 대리 수술을 주장하는 건과 관련한 유력한 당사자로 의혹이 있습니다. 본 단체는 기협회에 어떠한 이유로 Y병원의 무면허 의료인 및 유령수술에 대하여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미루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2024년 10월 8일까지 소명하여 주실 것과 무면허 의료인 및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한 협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위 시민단체 연합 동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기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부의장은 불법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2초간 와라는 함성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환자들의 수술 과정에
구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대한의원은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석션기를 이용하여 환부의 피를 제거하는 행위가 구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즉각 답변하라. 대한의료는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료용 드릴을 이용하여 환부의 구멍을 뚫고 의료용 피를 막을 위치에 피를 미리 꽂아 넣는 행위가 구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대한의료는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직접 망치질을 하여 환자에게 의료용 피를 받는 행위가 구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대한의원은 간호조무사인 영업사원이 의사가 의료용 드릴을 이용할 때 함께 잡고 눌러주는 행위가 구면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하라. 네, 다시 사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갖기 전에 이렇게 국회의원실 박혜성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고 이들이 의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나 국회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자세히 훑어보면 어쨌든 우리들이 요구하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까지 외칠 것입니다. 포토타임. 자, 가슴 높이로 팽팽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 자, 그 다음, 네, 머리 위로 높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켓을. 예, 작은 피켓. 요거 끝나면 의사협회에 우리가 질의서를 전달하는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기자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지금 짧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제가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낸 건 혼자서 연간 4,000건 수술해서 보험공단에 14억 원을 청구했다는 것과 두 번째, 많이 한 의사보다 2배가 많다고 합니다. 5년 6개월간 71명 대리 수술을 전달했고요. 간호조무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순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9월 30일 날,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수술 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까지 박희성 의원은 환자 생명 보호에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거 보도자료가 그래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이대 대학병원이 대리시설했다는 보도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일반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이 이러한 대리수술을 고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고발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검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한 것까지죠. 아직 고발됐는지는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대 서울 목동병원입니다. 대학병원. 거기가 현재 최근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미 재판에 피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도 나오지만 성명불상자가 100여 명 이상이 성명불상자가 수술했다. 이것이 바로 의료기록부상에는 그 병원 원장이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대리수술은 A가 했다는 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B라는 엉뚱한 사람을 집어넣는데 A라는 사람이 병원장이 한 것처럼 서준을 꾸며놨는데 그 A라는 병원장은 그 당시 다른 일을 한 것이 확실히 증명이 돼서 이것이 이제 유경수술인데 그거를 성명불상자가 수술했다, 집도했다 하는 것이 100번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대리 유경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은 힘을했고 다만 적용 법률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경찰은 적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그거를 슬그머니 빼고 일반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또 법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중한 사태를 왜 이 법을 보건범죄 단속에는 특별조치법 우리가 약칭 보특법으로 하는 이 법을 적용해서 엄벌하는 이런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빨리 스피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제 지난번에 열린 거는 이른바 준비 기일화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했으면 좋겠느냐 당신들은 증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피고 측은 모든 증거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이 꽤 오래 갈 거로 예상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식기를 기다려서 적당히 유능한 이른바 전관이율을 받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병원 측을 대기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각 언론사를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허위 보도다 또는 명예훼손입니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들이 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허위 사실도 아니고 또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사실이 국회 특검을 통해서 박희승 의원을 통해서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상식적으로 1년에 4천 건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계속 수술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뻔뻔하게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4억, 원래 최소 12억 3,600만 원을 수수했는데 보통 14억 연수입니다. 이런 돈을 국민이 낸 보험료입니다. 이런 국민이 낸 보험료를 슬쩍 자기 후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악덕 의사입니다. 이런 악덕 의사에게 우리 건강과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엄중 처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의혹만 가지고도 기자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의혹. 이런 의혹이 있다. 이것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병원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참차를 했고요. 만약에 이러한 보통법이 적용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속박만에 처한다면 우리는 대전에 있는 정말 더 큰 기관에 가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바쁘신 분 중에도 취재에 임해주신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고 요거 들고 가는 거를 사진 좀 현수막 좀 적어주시고요. 피켓 좀 다 모아주세요.